제20화 눈보라를 뚫고 잠자는 용을 깨우다. 고개 숙인 황숙, 투덜대는 아우들. 서서가 눈물로 떠나며 남긴 마지막 빛에 와룡을 얻으십시오. 그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융중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 고작 시골 촌부를 찾아가 굽신거려야 한다는 사실에 두 아우의 심기는 몹시 불편했다. 아, 형님, 고작 촌구석에서 글이나 읽는 서생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오라 명하시면 될 것을 어찌 황숙께서 친히 가신단 말입니까? 옛 주나라의 주공은 어진 인재를 얻기 위해 먹던 밥을 3번이나 뱉고 감던 머리를 쥐어틀고 뛰어나갔다 했다. 나는 그보다 더한 대우라도 할 수 있다. 잔말 말고 채비나 하여라. 첫 번째 방문. 엇갈린 발걸음. 융중의 산세는 굽이굽이 맑고 기이하여 과연 용이 숨어 지낼 만한 곳이었다. 밭을 가는 농부들의 노랫소리조차 예사롭지 않음에 유비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한나라의 좌장군 의성정후 영예주목 유비가 선생을 뵙고자 왔다고 전해주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는데요. 아무튼 선생님은 오늘 아침 일찍 출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꺼보쇼. 내 헛걸음이라 하지 않았소. 첫 방문은 허망한 발길이었다. 유비는 아쉬움을 삼키며 자신의 이름 석자만을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두 번째 방문. 매서운 눈보라와 헛된 기대. 해가 바뀌고 몹시도 추운 한겨울이 찾아왔다. 살을 애는 칼바람과 폭설이 몰아쳤지만 유비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선생님, 유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허허,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공명의 장인되는 황승원이라 하오.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다시 찾은 초가집. 그러나 이번에도 제갈량은 친구들과 유람을 떠나고 없었고 동생인 제갈균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형님을 2번이나 헛걸음하게 해. 형님, 일단 돌아가십시다. 내 언젠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겠소. 입 다물지 못할까? 내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아 선생을 뵙지 못한 탓이다. 봄이 오면 다시 올 것이다. 세 번째 방문. 낮잠 자는 용을 기다리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 유비는 사흘 밤낮을 목욕재개하고 점을 쳐 기리를 받은 뒤 3번째 길을 나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선생님은 돌아오셨는데 지금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워드릴까요? 아니다. 절대 깨우지 마라. 내 밖에서 기다릴 것이다. 저놈이 우릴 골탕 먹이려고 자는 척하는 게 분명하오. 뒷마당에 불을 확 질러버리면 혼비백산에서 튀어나오겠지. 아우야, 제발 참아라. 형님의 크신 뜻을 한순간의 분노로 망칠 셈이냐. 대몽수성각. 마침내 용이 눈을 뜨다. 큰 꿈을 그 누가 먼저 깨우는가. 내 평생 나 자신은 알고 있었다네. 마침내 융중에 잠자는 용, 제갈공명이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한실은 무너지고 간신들이 날뛰어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유비를 가엾게 여기시어 부디 산에서 내려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밭이나 매는 촌부에 불과합니다. 장군같이 크신 분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제갈량은 유비의 그릇을 시험하듯 사양했으나 유비의 소매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과 백성을 향한 진심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융중대. 천하를 셋으로 나누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유비의 인생을
아니 천하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였다. 북쪽의 조조는 이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를 끼고 있으니 정면으로 맞서선 안 됩니다. 동쪽의 송권은 3대에 걸쳐 험준한 장강을 방패 삼았으니 적으로 두지 말고 우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군께서 취하실 곳은 바로 이곳 형주와 익주입니다. 이 두 곳을 솥의 발처럼 굳건한 기반으로 삼아 천하를 셋으로 나누십시오. 그런 다음 백성들을 품고 때를 기다려 북벌을 감행하신다면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 선생의 가르침을 들으니 캄캄한 안개가 걷히고 밝은 태양을 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수어지교 피바람을 예고하다. 균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밭을 잘 일구고 있어라. 뜻을 이루면 다시 돌아와 학처럼 유유자적 살 것이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나 나를 알아준 것은 주공이다. 제갈량은 그렇게 27년의 은거를 마치고 속세로 나섰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살아서 이 평화로운 융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신야로 돌아온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으로 받들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질투한 아우들이 불평하자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더 이상 아무 말 말라. 물을 만난 물고기. 그러나 그 물은 곧 뜨거운 피로 물들 예정이었다. 조조가 눈엣가시 같은 유비를 짓밟기 위해 하후돈에게 10만 대군을 내어준 것이다. 다가오는 10만 대군. 와룡 제갈량의 진정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다음 화, 방망파의 붉은 불길, 제갈량의 화려한 데뷔전.